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교수 매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매체, 미디어, 뭔가요? 어떤 게 매체인가요? 자, 여러분들 매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매체가 뭔가라고 하면은 누구는 뭐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이런 것을 떠올리시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게 매체일까요? 자, 누구는 아주 전통적으로 교과서도 매체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요. 선생님 칠판은요. 칠판도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 모형 같은 거 수학 시간에 뭐 과학 시간에 쓰는 모형은요. 그런 것들도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매체는 뭘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선생님 동영상 PPT 또는 뭐 이런 프로젝터 어떤 거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것 같고 어떤 건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과연 매체가 뭘까요? 그러면 자, 매체는 미디어라는 말은요, 어원 자체가, 미드라는 말은 뭐와 뭐서 between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자와 정보를 받는 자 사이에 껴가지고, 그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나 이것을 좀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매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오늘 학습할 부분은 교수 매체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뭐 대중매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범위를 조금 줄여와서 교육에 쓰이는 매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수 매체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체는,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것 사이에 껴서, 뭐 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무엇인가 보다. 이런, 간단한 이해를 하고 오시면 되는데, 그럼 교수 매체는 뭘까요? 그렇죠? 여기에서의 우리가 교수 매체라는 것은 수업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시청각 매체 이런 게 교수 매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디어가. 그렇죠?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것과 그 다음에 정보를 수용하는 그 사이에 껴갖고 뭔가를 증진시키는 상호작용이나 이런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교실에서는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자가 누구예요?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오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좀 바뀐 모습에서는 어떤 상호작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학생들끼리 여러분들이 협동학습에서 배운 거는 주로 누구들끼리 상호작용이 가장 많습니까? 그렇죠. 학습자들끼리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매체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닝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물론 화면에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거기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과 상호작용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학습의 어떤 컨텐츠와 여러분들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껴서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정보를 더 잘 전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지금 매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수 매체를 그러면 쉽게 너무나 뭐 교수 매체다 그냥 매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좀 구체적으로 왜 그럼 이런 수업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이런 수업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수업에서 또는 교육에서 매체를 사용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매체라고 하는 말에 자꾸만 컴퓨터 기반의 어떤 세련된 하이테크의 어떤 이런 것만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칠판, 교과서, 모형 이런 것들도 매체예요. 그 역시도 정보를 전달받는 그 지식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는 사람에게 더 이해가 잘 되게 해주는 중간 매개물이거든요.
자, 매체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에서 사용을 하려고 할까요? 유행이기 때문에 사용할까요? 자, 뭔가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사용할까요? 또는 위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걸 사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교수 매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가 보면요, 무조건 처음에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동영상 보고 자, 그 다음에 협동학습합시다. 이거는요, 무조건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수 설계할 때 배웠었죠. 가장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때 내가 가르치는 학습자가 누구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걸 가르칠 때 뭐가 가장 좋은 교수 전략이더라를 따져서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더 이 학습자들에게는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럼 어떤 경우에는 매체를 안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체를 사용할 때가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훨씬 더 제가 지금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자,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AR,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VR, 이럽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막 얘기해요.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죠.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어쩌고 할 때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체가 주는 가장 첫 번째 왜 우리가 교육에서 매체를 쓰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경험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훨씬 더 이해를 잘하게 하고 더 잘 알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학습자들에게 말로 하거나 직접 이런 때보다는 직접 만져보고 가보고 직접 보고 하면 훨씬 동기 유발도 쉬워요. 그리고 제가 막 말로 하고 책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딱 보여주면 이게 바로 이거구나 하고 이해가 훨씬 더 잘 되고 의사소통도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어떤 그 공지사항을 날릴 때 학교 앞, 그 과별 아니면 어디에 전단지를 뿌리거나 알림장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갓땡땡 이런 식의 앱들을 훨씬 더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때는 그것이 교수 매체가 되는 겁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시켜주는 어떤 사이에 껴서 의사소통을 증진시켜주는 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수 매체는 보다 더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을 하고 주의 집중이나 동기 유발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유행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필요성을 지지해주는 이론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호반의 시각자료 분류표를 쭉 보면요. 밑에는 호반은 우리가 많이 보는 어떤 시각자료는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 실제 실물인 환경에서부터 그다음에 실물, 모형, 필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언어가 있죠? 여러분들 어떨 때 가장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제일 이해가 잘 됩니까? 실제로 가서 보고 만지고 할 때예요. 훨씬 아래로 갈수록 뭔가요? 구체적인 것을 보여줄 때예요. 그래서 이 호반은 시각자료를 이렇게 쭉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언어는 주로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에서 나타나는 책이 전부 언어로 되어 있죠. 또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청각, 언어인 거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실에서 사용하는 거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인지적인 노력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게 하는 시각 자료는 더 이런 실물 또는 전체 실제 장면에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구체적인 경험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반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호반은 이번엔 시각 자료가 아니고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는 경험이 이렇게 피라미드라고 하면은 중간에는 간접 경험을 하는 거고 저 위로 갈수록 언어나 이런 아주 추상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설책을 보면서 대리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누구나 다 소설책을 보면서 대리 경험을 하면 좋지만 아주 몰입하는 학습자들은 소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견학을 가고 직접 가서 직접 뭔가를 경험해보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그 동기 유발이 쉽게 되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일 같은 경우는 경험의 원뿔을 이렇게 그리면서 중간 정도의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교수 매체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언어와 같은 이런 학습 그 장면 같은 것들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경험을 누구나 다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 가장 좋지만 언어로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을 조금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 이 중간 단계의 경험, 그러니까 영상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화산을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직접 화산 터지는 데 가보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게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책에서 글로만 되어 있는 거는 완전히 추상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는 위험도 낮추고 비용도 줄이면서 비슷한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하고 비슷한 경험에 그 경험의 질을 줄 수 있는 게 요 영상적인 단계다라고 해서 브루너가 행동적, 영상적, 상징적 단계의 어떤 경험을 나누고 있는데 요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요 중간 정도의 그 경험을 하는 것 역시도 구체적인 경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경험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요 관점의 이론들이 매체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기저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체를 왜 활용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더 잘 되고 그리고 흥미롭고 주의 집중이 더 잘 되고 학습의 효과를 더 잘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매번 선생님이 동영상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의 집중을 잘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판서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훨씬 더 주의 집중을 잘하고 학습자들이 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최근의 매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습 상황에 맞는 매체를 잘 선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수업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